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디케이드의 SSI, QMB, 슬림비, QI, 그리고 CCSP 메디케이드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그리고 재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타지로 이사하실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사실은 메디케이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급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SSI 메디케이드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자주 갱신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갱신을 안 하세요. 근데 그 차이가 SSI 받고 안 받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SSI라는 거는 이제 그 돈으로 받는 베네핏이거든요.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연방정부에서 SSI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승인이 나서 SSI를 받기 시작하면,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쭉 받게 돼 있으세요. 그리고 SSI를 받는 동안은 메디케이드가 같이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특별히 재심사를 받아서 갱신을 할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그 외에 메디케이드는 노인분 메디케이드는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하셔야 돼요. 어린이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리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리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MSP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CCSP나 너싱홈 이런 거는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체크업을 하고 더 이상 CCSP가 안 필요하신 경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케어 코디네이터들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케이스로 계속 필요하다고 되면 연장이 되지만 이제 회복이 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말소가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재심사의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D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3개월만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인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럼 3개월만 보자. 그 다음에 3개월에 또 다시 리뉴를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MSP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께서 오셔서 나는 정말 수입이 없다. 한 달에 정말 많이 못 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계시더니 근데 통장에 돈은 좀 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있으신데 그랬더니 한 10만 불 정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개념 좀. 네, 자산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SI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 SSI 혜택 자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컴이 한 분이실 경우엔 자산 제한이 2,000불이고 커플이신 경우엔 3,000불이에요. 그래서 그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건 이제 은행의 잔고, 그 다음에 뭐 스탁이나 그런 사는 거, 그러니까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보험이에요. 한국 분들이 이제 나중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사놓으신 경우가 있는데, 생명보험이 제가 정확하게 터미널리지를 잘 모르는데 텀보험이 있고 호흡보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돈으로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약을 하거나 어쨌든 현금화할 수 있느냐. 어떤 거는 그냥 해약하면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약하면 돈 많이 손해는 보지만 돈으로 주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의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약을 했는데도 없어지는 거는 자산 개념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운전하는 차 하나, 그러니까 SSI 같은 경우에는 차 집에 한 대,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어른 한 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약간 다르게 돼 있는데요. 우선 SS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이실 경우에는 그런 자산이 2,000불 이하시면 되고, 커플이신 경우는 3,000불 이하시고요. MSP 같은 경우에 혼자이실 경우는 7,860불. 꽤 높죠? 예. 그 다음에 두 분이신 경우에는 11,800불 이하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내가 2,000불 이하였는데
어느 달 그냥 깜빡하고 어쩌다 보니 2,100불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그 메디케이드가 끊기는 건가요? SSI가? SSI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살짝 넘었다가 살짝 내려오고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잠깐 높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뭐 그로서리에서 뭘 샀다고 내려가는 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에버리지로 봤을 때 2,000불 이상 넘으면은 사실 그러니까는 리포트를 하고 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불을 계속 유지하시며 2,000불 아래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갑자기 무슨 오류상이나 서류상으로 2,010불이 됐다가 그 다음 날로 1,980불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심사하시는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을 적용을 하시고 이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없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스티뮬러스 페이먼트 있잖아요. 우리 1,200불 들어온 거 이런 거는 카운트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와 갖고 갑자기 3,000불이 됐다. 난 이제 SSI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스티뮬러스 책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갱신하는 기간도 좀 연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이제 락다운, 쉘터 인 플레이스 시작하고 막 이랬잖아요. 정신들이 없어서 우선은 메디케이드랑 푸드 스탬프로 올 스탑을 했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들은 뭐 컴퓨터를 배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통화하기도 그러니까는 그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 그냥 사무실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올 스탑을 했고 조금씩 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메디케이드는 내년 초까지로 완전히 연장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심사를 안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그때부터 다시 재심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연장을 해줬고요. 푸드 스탬프는 처음엔 3개월 연장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조금 기간씩 연장을 하다가 지금은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푸드 스탬프는 다시 롤아웃하고 있고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 혹시 메디케이드만 받으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 내년 초가 되면은 편지가 날라올 거예요. 재심사를 하라고. 그때까지는 모두 다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매년 갱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갱신 시점이 1월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보험을 시작한 시점인가요? 네, 대부분 이제 모든 분들이 보험을 신청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 보험을 신청한 시기로부터 12개월 지난 후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심사해야 되는 달을 기억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예. 그런데 나는 정말 수입에도 변동이 없고 자산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시 보고를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류상으로 사람이 심사를 하고 서류 검토를 하긴 하지만 시스템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인컴 자산도 다 하나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하라고 오는 편지가 오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하든지 다 재심사를 완료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나는 변화가 없다 클릭 노 뭐 하더라도 다 하셔야지만 이제 또 연장이 되고요. 그런 작업을 안 해주시면은 그 시점으로 이제 해제가 돼요. 끊겨버려요? 네. 네, 그럼 끊기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끊겨서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엄청 당황되죠. 네네. 근데 이제 끊기면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갭이 생기거든요. 커버를 안 하는 갭이 있는데 어느 분들은 재빨리 다시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레트로라고 신청한 시점부터 다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비용 같은 경우 메디케이드에서 커버해 줄 수도 있는데 소급 적용을 해주는군요.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 비프리미엄을 내줘야 되는데 끊긴 시점에서 이게 약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연락이 늦어지면서
내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귀찮은, 자꾸 쫓아다니고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런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본인은 매년 7월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월 정도부터 네. 우편물을 보시고, 우편물이 안 오더라도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언제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되고 재심사를 그 자리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본인 그걸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잊어먹고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좀 귀찮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본인의 생일 기억하듯이 이렇게 달력에다가 갱신해야 되는 날짜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네요. 네네. 네. 대부분 거의 90%, 99%, 한 1% 정도는 중간에 메일이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거의 99%는 다 편지가 제 시간에 다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펴보시고, 그 마크만 기억하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마크만 딱 이제 디펙스 마크가 오면 이제 저희들한테 갖고 오시거든요. 네. 이거 재심사인지 아니면 노티스인지. 그래서 그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은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MSP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펙스에 가서 다시 신청을 했더니 그분이 천 몇백 불을 다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그때까지 엄청 마음을 졸이시면서. 왜냐하면은 이제 끊겼어요. 끊기면 주정부에서 돈을 안 내주기 시작하면 이제 연방정부에서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하고, 근데 내가 그 시점에 되기도 전에 벌써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난 안 내야 되는 줄 아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락이 우리 마음처럼, 한국분들 마음처럼 재빨리 즉각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뷰로크래스로 다단계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못 받는 돈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케이스가 되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시죠.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잘 미리 챙겨 놓으시면은 그런 힘든 일을 안 겪으셔도 돼요. 오늘 방송 잘 보시면 정말 마음 편하게 1년 또 평생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이 여행을 가도 되느냐? 네.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는 경우는 이제 MSP 받으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갱신만 제 시간에 하시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SSI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SSI가 규정상 미국 밖을 한 달 이상 30일 이상 밖에 나갔을 경우엔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가끔가다 한국에 방문하시느라고, 또 워낙 오랜 비행이시기 때문에 가서 오래 있고 싶어 하시는데, SSI 받으시는 분들은 꼭 30일 이전에 들어와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그 30일이라는 게 뭐 항상 30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2월 달은 28일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 딱 두 가지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규정책을 30 days라고 돼 있고요. 32일이라고 돼 있고, 아니면 whole months라고 돼 있어요. and예요? 네네. 이거나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월 달에 그러실 리는 굉장히 힘들지만 1월 31일 날 가시고 3월 1일 날 돌아오시면 30일은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딱 whole months가 다 나가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한 달 전체를 다 나가신 거기 때문에 미국 밖을, 그러면 이제 끊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한 달 전에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그냥 생각하실 때 한 25일 전엔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죠. 너무 꽉 채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듣는 질문이, 타주에서 이사 오실 때 중간에 이렇게 갭이 생길 수 있는 걸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새는 특히 이제 큰 대도시에서, 은퇴 도시로 우리 아틀란타가, 조지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타주에서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프로그램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다른데, 만약에 타주에서 SSI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I나 메디케어,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같은 경우는 다 연방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리포트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날 어디로 이사를 갑니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에다가 알려주면 돼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정확해야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받는 시점, 메디케어 자체는 네.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타주에서도 쓸 수 있어요. 메디케어는. 그런데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메디케어 네. C로 해서 사보험으로 바꾸신 경우에는 네. 지역이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 가려는 지역이 내 메디케어 C 프로그램 왜 계속 하는지를 또 봐야 네, 되나요? 거기가 커버가 되는지를 우선 알아보셔야 되고 네이션와이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또 그쪽에 가서 또 바꾸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우선 리포트만 하시고 이사 가시는 시점을 리포트 하시고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시고 뭐 이런 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이런 거는 주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주에 있는 프로그램을 끊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주에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뜨면 어떡해요, 선생님? 약간 뭐 메디케이드 안 받는다고 네. 큰 문제가 나진 않고 또 한 가지 메디케이드는 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그렇군요. 지금 예. 여기서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내가 이사 가느라고 그 사이에 끊긴 사이에 제가 병원에 막 급하게 갔어요. 네네. 하나 중요한 건 돈을 내시면 안 돼요. 아, 그 병원에요? 네. 새로운 가서 내가 아직 메디케이드가 조지아 메디케이드가 안 나왔지만 내가 병원에 가야 됐다. 근데 얘기를 미리 하고 난 메디케이드 받는 사람이고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안 내셔야지 나중에 그거를 페이를 해주는데 내가 우선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네. 냈어요. 네. 그다음 나중에 메디케이드에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한번 페이된 거는 절대로 소급은 안 해주는데 unpaid medical bill은 3개월 이전 것까지는 소급을 해줘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끊고 이쪽에 오셔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같은 프로그램은 조지아주에 와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애매한 게 이제 SSI 메디케이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소셜 시큐리티가 중간에 끼어 있고 네. 소셜 시큐리티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소셜 시큐리티다. 나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는데 조지아로 이사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잡이 뭐냐면은 그럼 여기 더 이상 돈을 이쪽으로 안 보내고 조지아에 새로 오픈한 뱅크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언제 몇 월부터 집어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데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조지아 메디케이드에다 연락을 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은 SSI 받는 사람인데 다른 주에서 왔으니까 메디케이드를 이 사람한테 발급해 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원활하게 안 되는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깍제깍 실시간으로 되면은 참 좋겠는데 커버가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마음은 급한 거죠.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메디케이드가 안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안 내시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의료진한테 얘기를 하셔서 돈을 안 받으시면 나중에 소급 정리 되고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SSI를 받고 있는 한은 나는 그 주에 메디케이드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소셜 시큐리티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라면 자꾸 전화해야 되나요? 우리 엄마면은 네. 제가 소셜 시큐리티 전화 걸어서 자꾸 얘기를, 그러니까 리마인드를 해줄 것 같아요. 언제 되니? 네, 이렇게요? 아직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약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네. 메디케이드를 아직 못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기다려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을, 왜냐하면 누락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해갖고 연락이 안 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 넣으시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능동적으로 미리 연락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SSI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그 디펙스가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그렇죠. 연락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예, 디펙스는 푸드 스탬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SP, 뭐 널싱홈, 그러니까 다른 모든 보험은 네.
디펙스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셜 시큐리티, 어떤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메디케이드를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소셜 SSI인 거죠? 예, 그쪽에서는 관할하는 거는 사실 관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메디케이드에다가 통보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지도 않고 신청서를 받지도 않는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신청서를 그쪽에 보내면 이쪽으로 전달은 해요. 그렇지만 사실 그 중간에 없어지는 케이스도 많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클라이언트에 얘기하는 거는 왜 소셜 시큐리티 왜 가시냐, 디펙스로 바로 직접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을 만나시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60세 이후에 이제 아직 은퇴는 안 하신 분들한테 미리 준비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본인이 66세가 지금 은퇴 만기 연령이거든요. 66세가 되면, 아니면 내가 62세에 얼리 리타이먼 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받는지는 그 소셜 시큐리티가 마이 소셜 시큐리티라는 어카운트를 셋업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미리 계산해 주잖아요. 네, 얼마, 내가 지금 은퇴라면 얼마, 내가 66세 하면 얼마, 70세 하면 얼마라고 다 돈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고정 인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QMB를 미리 신청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미리 좀 땡겨서 받으시면 돈이 깎이잖아요.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하면 사실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그쵸. 보통 늦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꼭 똑똑한 건 아닌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QMB가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긴 했지만, 병원에 아무거 안 가더라도 1년에 2,000불을 훨씬 넘게 세이브가 되는데, 단지 한 달에 10불 더 받으시려고 막 참고 참았다가 70세에 받으시면 오히려 손해보군요. 그러면은 그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5불 때문에, 단지 10불 때문에 난 QMB가 아니고 슬림비밖에 못 받는다라는 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건 좀 미리 오시죠. 미리 오셔서 미리 본인들이 인컴이 지금 신청하면 QMB 인컴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떨어져서 QMB를 평생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시면 QMB는 평생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다시는. 왜냐하면 같이 올라가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적어도 그건 본인이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딱 그 보더라인에 계신 분들은 특히 본인이 얼마 받으시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그 QMB 인컴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실 때 신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연금을 그렇게 생각을 미리미리 하면서 또 메디케이드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늘 정말 A부터 G까지 너무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아파트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노인분들을 도와준 케이스는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메디케이드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 많이 배웠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메디케이드 또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해 내가 해야 될 것들 갱신하실 때 잊지 말고 하셔야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응원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